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무린입니다. 오늘도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넥스트 레벨을 한번 밟아볼 거예요.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저 하무린과 함께 하모닉 이론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주 초창기에 작년에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모닉 패턴을 가지고 하는 하모닉 트레이딩, 하모닉 매매의 3단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ree phases, 그러니까 3가지의 국면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단계인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하모닉 패턴만 가지고 매매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모닉 매매의 3단계로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포지션을 진입하고 수익을 내고 마무리하는 그런 관리까지 3단계로 나누었었죠.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하모닉 트레이딩의 정의. 하모닉 트레이딩은 하모닉 패턴을 정량화하고 검증하는 고유한 연속적인 피보나치 비율을 갖는 특징 구조의 반복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모닉 패턴을 저와 함께 작년에 2023년 내내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그 패턴은 첫 번째 스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단계인 실행 단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하모닉 패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피보나치 비율이 중요했었죠. 그렇죠? 피보나치 비율을 갖는 구조. 처음에는 그냥 형태만 있었는데 피보나치 비율이 없었더니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대체 사용할 수가 없어. 해서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하모닉 패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얘가 방향 바꾸어서 급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하모닉 이론, 그래서 하모닉 패턴에 뭔가 이 트레이딩을 보완해줄 방법에 의해 이런 실행 단계가 이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모닉 트레이딩에는 3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배웠던 바로 그 패턴들이 많은 단계, 그것은 바로 식별 단계라고 해요. 식별 단계. 이 식별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패턴을 식별하는, 패턴을 찾는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패턴은 무슨 패턴일까? 이 패턴은 무슨 패턴일까? 패턴을 식별하고 찾는 단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작년에 중점적으로 배웠던 내용이라고 하면 올해 저와 이제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배워나갈 내용은 바로 이 실행 단계입니다. 굳이 길이를 따지자면 실행 단계가 제일 짧아요. 왜냐하면 찰나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찰나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결정하죠. 왜죠? 바로 우리가 돈을 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넣고 베팅하는 구간이 바로 이 실행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실행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지만 가장 중요하다. 짧고 굵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은 패턴 반전 실행의 여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별 단계에서 패턴이 식별됐다. 그러면 이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PRG라는 걸 가지고 있죠.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PRG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PRG의 P자, 그쵸? 반전 영역, RG는 반전 영역이죠. 이 반전 영역의 P자는 포텐셜이죠. 포텐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반전한다고 딱 찍어준 게 아니라 잠재적인이라는 가정이 붙어요. 반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패턴대로 잘 반전하면 그래 좀 또 잘 반전하네 하지만 위반을 하게 되면 패턴 위반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패턴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패턴이 굉장히 세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엄청 세게 나갑니다. 뭐 베어리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서 반전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고 내린다. 그러면 하락세가 엄청 세다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 위반하는 패턴에서 만약에 역행하는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반전해야 될 자리에서, 반전해야 될 지지와 저항의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지든 저항이든 그 매물대를 뚫었다는 거죠. 뚫었다는 거. 그러면 뚫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럼 템포도 빠릅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패턴이 반전을 실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별해보고 또 다녀본 돌다리도 또 두들겨보고 건너듯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행 단계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을 통한 근거를 확립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실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패턴이 아무튼 나왔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반전한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하모닉 이론 왜 이렇게 안 맞아? 하모닉 이론 별로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실행 단계를 다 했다면 잘 넘어왔다면 이제 관리 단계를 해야 돼요. 실행 단계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저와 함께 또 관리 단계를 배울 텐데요. 관리 단계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 계좌를 관리한다. 언제 익절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단계. 그런 게 바로 이 관리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관리 단계의 목표는 이익을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중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제가 보통 패턴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 우리가 최소 이익 목표 타겟 구간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것만이 장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 이익 구간인지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 뭐 분할 매도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관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점은 저와 함께 오늘부터 실행 단계 열심히 배워보자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모닉 패턴에 대한 기대 심리. 스카카니가 얘기를 했고요. 많은 하모닉 패턴들의 결과가 80%나 90%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정확성이라는 것은 반전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승률, 성공률. 성공률이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한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이 90%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80%, 90%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틀릴 가능성과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반전을 생각하고 뭔가 포지션을 잡았는데, 매수를 했는데, 종목을 샀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간 조정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에서 90%의 확률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에서 뭐 적게는 10%겠죠. 그냥 20% 정도라고 보고 20, 30% 이게 반드시 나의 관점이 틀렸을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스카카니가 이 굉장히 패턴을 연구하고 패턴을 세분화시키고 패턴을 발견하고 패턴을 발명하고 이거에 정말 온 시간을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일생의 많은 시간을. 거의 이분은 거의 지금 수십 년째 하모닉 패턴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모닉 패턴을 식별하고 하모닉 패턴을 세분화하고 이분이 가틀리 패턴에서 세분화시켜서 배 패턴도 만들고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샤크 패턴도 만들고 O형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패턴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포커스하고 집중하고 나서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이 패턴을 만들고 식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투자에서 그리고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다들 아시겠죠? 바로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익절을 했느냐, 손절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인 거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심플한 내용이죠.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익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패턴 식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돈을 넣을 때 이미 손절할 수도 있고 익절할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동전 앞면 뒷면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그렇죠? 그래서 이 실행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하모닉 패턴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행 단계, 얘가 반전을 해야 될 자리에 왔을 때 차트가 여기에서 이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는 스카카니 선생님께서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80%에서 90%가 정확한데 그 80%에서 90%조차도 완전 떡상하는 그런 반전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0%, 20%는 뭐 실패할 확률, 그리고 나머지 이 8, 90% 중에서도 얘가 최소한의 타겟 이익 구간인 되돌림, 어느 정도 일정한 되돌림을 주고 다시 기존 추세로 갈 가능성. 그것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면 이 하모닉 패턴을 연습하고 이 패턴을 발견했다면 뭔가 큰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늘상 하모닉 패턴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은 이 중에서도 보통 최소한의 반등만 주고 계속 가던 길 갈 그럴 확률도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추세에 반하는 역방향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모닉 패턴이 이럴 때는 보통 최소한의 반응 정도만 줍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는 일단 오기도 힘들고 그렇죠? 포착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하모닉 패턴으로 그 포착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어우러지고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뭐 시장도 운이 좋아야 되겠죠. 시장이 잘 가야 결국에는 우리도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모닉 패턴을 안다. 그리고 하모닉 패턴을 잘 알았다고 해서 얘가 80, 90% 정도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행 단계의 필요성을 제가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반전 가격대가 왔는데 반전 가격대에서 우리가 무작정 여기 이 가격대에서 그냥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행 단계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느 여러 가지 근거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거예요. 터미널 바라든지 컨펌바 그리고 이제 PRG를 가지고 리테스트를 확인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보조 지표인 RSI를 이제 관찰하는 흐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포착해야 할 것, 실행 단계가 왜 필요하냐, 패턴만 나오면 왜 거기서 진입하면 안 되느냐, 실행 단계를 왜 관찰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구현한 그 차트의 흐름, 그 흐름대로 얘가 가주느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트가 흘러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만 나오고 막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행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시켜서 그것을 판별해 보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과 변화를 알기 위해 의미 있는 특정 가격대를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스카카니가 얘기했죠.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 반전에 예측을 했었다면 미래의 이 방향과 변화를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나리오를 짰는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특정 가격대 뭐죠? 바로 PRG,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PRG가 되는 거죠. 이 PRG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의미 있는 특정 가격대를 분석하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 단계예요. 다음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홈런의 개념이에요. 홈런의 개념. 하모닉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반전의 홈런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이 내가 의도한 대로 가느냐, 그렇죠? 내가 의도한 대로 최소한 가느냐,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이고 패턴이 위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내 뜻대로 반전했다고 해도 이게 홈런이 빵 치는 야구에서 말하는 그 홈런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루타, 2루타, 3루타 우와 이렇게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죠. 야구에서 치면 파울 나오고 그렇죠. 1루 가면은 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모든 상황이 대반전에 홈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 이겁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행 단계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반전하는 것과 기술적 반등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한 기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또 판단에 의해서 이 실행 단계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주식 거래의 심리학자들이 많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계처럼 매매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합니다. 감정이 여러 가지를 망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기계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계보다 우월하다고 아직 믿는 게 바로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로봇이 사람처럼 구현할 수 있어도 우리와 같은 사고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진 못하잖아요.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는 우리 사람의 살아있는 생물들의 고유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트레이딩에서는 감정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하고 너무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그럼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탐욕이 많은 것을 망친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 탐욕이 너를 망친다. 그리고 참아야 한다. 뭐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약간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하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자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내일 뭐 대박 뉴스를 하나 터뜨릴 것 같아. 그런 거는 사실 조금 더 약간 뇌피셜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기 전에 감각이 아닌 약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기술적 분석은 또 약간 그거를 우리가 근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차트를 볼 때 우리는 과거를 습득한 미래를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트가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뭐 RSI 같은 거죠. RSI가 있을 때 과매수나 과매도권으로 가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가격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가지죠.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실행 단계의 필요성 세 번째. 바로 리스크를 받아들여라 입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리스크 피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는 돈을 넣는 즉시 바로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이 눌림목 자리에서 100%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눌림목이라고 들어갔지만 알고 봤더니 눌림목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가겠죠. 그렇죠? 옆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베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뭘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돈을 얻을 확률도 있지만 돈을 잃을 확률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돈을 넣기 전에 잃을 생각부터 하고 내가 얼마를 잃을지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 베팅하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 잃을지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매수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라고 합니다. 손절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리스크를 그냥 두었는데 이 손절이 짧게 손절로 끝나면 되는데 정말 저 아래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모닉 패턴이 위반했을 때 크게 위반하는 것처럼 항상 그런 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절대 즐길 수가 없어요. 고통인데 어떻게 즐기죠? 고통이죠. 고통과 두려움인데 이거 어떻게 즐겨요? 그래서 얘는 즐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반드시 동반합니다. 두려움 없이 어떻게 더 이상 정신적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마크 더글라스, 굉장히 심리 강의로 유명하신 분의
말입니다. 이분도 항상 강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채 매매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평정심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분이세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돈을 넣는 순간 내가 이 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평단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평단. 그래서 하모닉 패턴도 또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평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모닉 패턴에 피보나치 비율을 입혔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왜? 물리는 순간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리고 손절도 계속하면 굉장히 심리 상태에 타격이 오니까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덜 물릴 확률, 그리고 만약에 물리더라도 본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통은 아주 큰 지지나 저항 자리, 반전 자리라면 보통은 가던 방향으로 다시 가더라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포지션을 정리할 시간적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베팅을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리스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꼭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어요.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해 드렸던 내용을 총 3단계를 이렇게 차트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시간적 길이를 비교도 해보고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2023년에 주로 배웠던 패턴 식별의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넣고 베팅을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실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후가 이제 관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요. 언제나 또 기술적 분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멘탈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조금은 남들이 봤을 때 좀 우량주, 그리고 좀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기업, 이런 주식에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런 작은 배분을 하고 조금 더 우량주나 이런 데를 선별해서 기업을 선별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턴이 안만 나와도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여기는 완전히 죽은 주식 마냥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 이런 주식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반전 지점이 나와도 쭉 옆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게 큰 장기 차트에서 만약에 이런 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이 패턴을 쭉 펼쳐놨으면 그냥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피 터지죠. 1불, 2불, 1불, 2불,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이것만 가도 2배잖아요. 그렇죠? 1,000원, 1,100원, 1,200원, 100원, 200원 동전주라고 하는데요. 100원, 200원, 100원, 200원, 100원, 300원 하는 것도 엄청나게 이 안에서는 퍼센트로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실행 단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CCL,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제 여행과 관련된 어떤 미국 주식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차트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큰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엄청난 개파락을 했어요. 엄청난 개파락을 했는데 참 이런 주식을 보면 어떠한 산업이 약간 쇠퇴하고 이러면 한창 동안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멀어진 걸까? 이거는 그냥 뭐 안 되는 산업인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꽤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고 바닥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눌림목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까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D점에서 우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XABCD의 배 패턴으로 나왔는데요. 정확한 886 자리를 우리가 한번 찍어서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886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뚫고 내려가서 차트가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우리는 반전할 것을 예상했지만 반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신호가 바로 갭이에요. 갭. 이 부분을 그냥 갭으로 뚫어버리는 거죠. 갭으로 뚫는다는 것은 강한 음봉이라고 이 경우에는 볼 수가 있어요. 갭은 강한 뭔가 양봉이면 양봉, 강한 양봉 또는 강한 음봉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반전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지지하는 자리겠죠. 여기서 지지를 안 하려면 강하게 뚫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뚫어주고 지금 한동안 반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날봉의 상태예요. 날봉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886의 자리를 뚫고 나서 886까지 중간에 한번 잠깐 올라왔죠. 찰나 잠깐 올라오고 한동안은 계속 이 바닥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바닥에 머문 시간이 자그만치 엄청납니다. 이게 날봉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짧아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며칠 걸렸냐를 보면 거의 245일이에요. 1년 중에 3분의 2라는 시간이죠. 그러면 엄청 괴롭습니다. 지금 이 큰 패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뭐 조금 위아래로 흔드네 이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바닥까지 찍을 때를 보시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갔다 해도 이 바닥까지의 마이너스가 45%예요. 45%. 거의 내가 가진 돈이 절반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얘가 위반인가요? 라고 물었을 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홈 레벨도 있고요. 여러 가지 30봉 이상의 뭐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모닉의 시간론이 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시간론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시간 고려 사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패턴에서 우리가 홈 레벨이라고 하는 1.13 레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1.13 레벨까지는 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4.78불이니까 1.13이.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아직도 배 패턴이 계속 유효한 중이에요. 근데 내 속은 계속 타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 그래서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좀 잘 반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후에 다시 886자리로 올라오면서 PRG 리테스트를 하고 상승의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쭉 상승을 하였고요. 0.5불까지 올려서 여기 B점 저항에 맞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B점 저항에 지금 맞았고요.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이 CCL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날봉으로 봐도 잘 보이시고 주봉으로 봐도 잘 보이는데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승패를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 짓는 겁니다. B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렸어요. 지금 현재의 이 캔들은요. 지금 현재 이 캔들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뭐 어디에서 다시 받아줄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저항을 맞은 것으로 판별이 되고요. 이 차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후에 이 저항을 뚫으러 다시 한번 도전을 할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3번 정도 도전을 하면 뚫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CCL이 다시 한번 저항을 뚫는 것을 도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전을 굉장히 잘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예시들은 굉장히 반전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 땡큐한 그런 자리지만 너무 급박하게,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방 상승을 하면요.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날봉상의 패턴이고 꽤 생각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지점이 오면 막상 들어가기가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너무 큰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너무 큰 하락을 했어요. 지금 이 바닥에서 나온 패턴인데 하락이 끝도 없이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끝도 없이 하락을 했고 지금 바닥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웨이브 코인 차트예요. 코인은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올릴 때도 아싸리 아주 잘 오르고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하락을 조심해야 되고 코인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떨어지는 것은 즉 떨어지는 것 이꼴 고통이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이 샤크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전을 빠른 시간 내에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샤크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형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보통 샤크 패턴은 임펄스 패턴이라 그러는데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내려왔고 보통 샤크 패턴 이 마지막이 강렬합니다. 샤크 패턴 마지막에 이렇게 팡 떨어지는 게 있어요. 샤크 패턴이 마지막에 팡 떨어진다는 이유는 그 뜻은 뭐죠? 팡 떨어진다는 건 용수철이 팡 하고 튀어오르듯 팡 하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패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현되었고요. 끝에가 이렇게 강하게 내리꼽고 그리고 꼬리를 달면서 상승하는 경우, 꼬리를 좀 달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버티면 버티다가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홈런 반전이냐? 홈런 반전이냐? 홈런 반전은 아니죠. 그렇죠? 얘는 그렇게 큰 반전을 주진 않았고 그냥 타겟 원 정도의 O형 패턴까지 완성된 그런 형태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샤크가 타겟 원이 기억나시나요? 샤크 패턴은 타겟 원은 O형 반을 다시 올리는 되돌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타겟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타겟은 0.886 이 샤크의 머리 쪽까지 가는 그런 구간을 얘기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O형 정말 미니멈의 타겟 원까지 도달하고 다시 하락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반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근데 내 평단을 자꾸 건드리러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합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려버리거든요. 실수할 수 있죠. 저 포함.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 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스스 올리면서 이 패턴 보였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저점을 높이는 형태죠. 이 부분이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구현이 되면서 이후 얘를 쭉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실행 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반응과 반전. 앞에 반자를 맞추고 싶었어요. 라임을. 그래서 반응과 반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응은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 반전은 리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오늘의 핵심이니까 다들 이제 짐작하셨겠죠. 반응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죠.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무슨 뜻이냐? 찐반이 아니다. 찐반이 아니다요. 찐반. 찐반이 뭐죠? 우리가 보통 찐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반전. 진짜 반전. 진정한 반전. 그게 바로 찐반이에요. 근데 찐반이 아니다. 그럼 그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잠깐 올리는 거. 그래서 반응은 일반적으로 찐반이 아닌 거, 기술적 반등. 약간 지지받을 자리거나 저항받을 뭔가 매물대가 있어서 잠깐 튕겨나가죠. 아! 이렇게 하면서 딱 튕겨나간 거, 그게 바로 반응이고요. 리버설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찐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 단계의 목표는 찐반과 찐반이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 자,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반응과 반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차트는 노보 노디스크예요. 세계적인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 우리 모두 뚱뚱함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나의 살 어떻게 빼지? 그런 열풍으로 노보 노디스크가 굉장히 핫했죠. 2024년 굉장히 핫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회사의 주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서 하모닉 패턴을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하모닉 패턴을 이렇게 찾으면요. 여기에서 지금 나비 패턴이 발견이 되었고요. 나비 패턴이 1.27에서 반전을 해야 하는데 얘가 반전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나비 패턴은 0.2에서 홈 레벨을 좀 가면 1.414 정도까지가 홈 레벨이고 그 다음이 손절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밑에 조금 여유가 있게 내려갔는데요. 이 나비 패턴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쵸? 아, 이 정도면은 대반전인가요? 그거는 또 잘 모르겠는데요. 대반전을 한 줄 알았지만 이후에 다시 이거에 반 이상을 돌리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대반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쯤에 온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그 고점에 떨었어야 했는데, 고점에 털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그럼 이때 왔을 때 또 생각하겠죠. 아, 이거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반전이 시원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찐반이니 찐반이 아니고요. 약간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좋긴 좋았는데 그렇게 큰 대반전을 준 건 아니었다. 반전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놓고 그렸을 때 타겟을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렇게 끝에서 그리셔도 되고 뭐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D의 382니까 기존의 1.27 레벨에 맞는 382 지점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이 A점을 고점으로 886짜리까지 얘가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내려왔죠. 완전 넘어가질 못했어요. 반전은 하긴 했지만 약간의 조그만한 반전에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놓고 대반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반전은 하긴 했는데 뭐 타겟값까지 도달은 했네요. 그런데 대반전은 안 되었네요. 약간 반응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 타겟 목표가 적어도 타겟 목표가는 우리가 지켰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트를 한번 또 더 가보자고요. 자, 노보 노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 중간에서 여러분 이 자리 보이시나요 지금?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서 뭔가 조정 기간이 왔는데, 그쵸?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여러분. 금방 이거 올라갔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주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여기에 빨리 들어가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기가 주봉상으로 오르기 전까지가 70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주간으로 60주 이상, 66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수십 주, 매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뭐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내 주식 언제 올라? 물렸다가 또 조금 올라가면 좀 좋아했는데 또 다시 본저러고 또 물리고 그거 어떻게 좋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눌렸을 때 바닥을 잡느냐와 눌림목을 잡느냐는 사실 그런 고통을 수반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이 물려있는 60봉, 70봉의 시간 동안 만약에 내가 이 다른 주식 잘 올라갈 거에 투자했더라면 더 큰 수익을 줬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번 눌렸을 때는 사람들이 안 타고 눌림목을 줬을 때 보통 진입을 한다는 거죠. 이제 확인하고 간다! 열차 출발하고 가는 거죠. 보통 그래서 눌림목 자리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시간,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대비해서 기회비용.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눌림목을 찾는 것이고 그것에서 굉장히 하모닉 패턴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모닉 패턴은 여기 중간에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패턴이죠. 바로 가틀리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가틀리 패턴이 나오게 되고 이 가틀리 패턴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그렇죠? 좀 길게 나온 가틀리 패턴이고 여기에서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 저점을 높이고 여기서 지지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얘가 쭉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반전이다. 찐반이니 반전이 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좀 더 추세가 더 잘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함께 노보 노디스크 차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실행 단계의 첫 강의 시간을 마쳤어요. 오늘은 실행 단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을지, 우리가 그래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개념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